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78만여 가구가 입주하면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2년 단기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11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6만 4,800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정비사업지구에서 실적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역시 전월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2017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건설사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78만여 가구가 입주하면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2년 단기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월 평균 입주 물량은 3만 8천여 가구입니다. 올해 월 평균 입주 물량 2만 4천여 가구의 1.6배 많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은 4만 9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2만 5천여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 인천과 서울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총 15만 9천여 가구가 수도권에 입주합니다. 지방은 경남, 경북, 부산과 충남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11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6만 4,800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정비사업지구에서 실적이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 7천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했습니다. 지방은 2만 7천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만 7천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한편 11월 착공은 전국 6만 8천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3만여 호, 지방은 3만 7천여 호입니다.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역시 전월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18,200여 호로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지방은 3만 9천여 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평형대별로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523호 감소한 7,066호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전월 대비 397호 증가한 5만 516호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7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건설사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GS건설은 20개 단지 19,800여 가구로 조사 대상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인 현대건설은 아파트 18개 단지 12,660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3위 현대산업개발은 17개 단지 12,0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이어 대우건설, 대림산업, 중흥건설, 효성순으로 분양 가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6곳, 3,361가구 분양 예정으로 메이저 건설사 중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을 분양합니다. SK건설과 한화건설 역시 각각 1,000여 가구대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시장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2017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완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허가 물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아직은 한 달이 남아 있지만 11월 말부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관련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허가 물량부터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제가 이제 표를 좀 제시해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지금 인허가 된 물량이 약 64,800여 호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간 3.2%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감소한 63만 6,800여 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지역별로나 또 유형별로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7,200여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4% 정도가 이제 증가한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27만 700여 가구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7% 정도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월별로 보면 전월에 비해서는 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그런 수치,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좀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지방은 좀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런 어떤 보도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이제 어떤 그 인허가 물량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들은 좀 오른 그런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방들은 좀 이제 감소한 그런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도 보면 유형별로도 보면 아파트가 지금 47,300여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5.9%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외,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뭐 단독이나 연립 이런 이제 그 가구들은, 그런 주택들은 한 17,500여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5%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아파트는 또 이렇게 좀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외 이제 일반 주택이나 연립들은 또 이렇게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좀 이제 분양 어떤 승인 그 주택 그 물량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좀 표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공동주택 분양 실적을 보면 전국이 약 37,900여 가구. 이거는 이제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5년도 11월이죠.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48.4% 정도나 이렇게 감소한 그런 수치고, 이제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죠. 그 동기에 대비해서는 무려 54.6% 정도가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 분양 실적도 이제 지역별로도 좀 또 유형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보면 이제 수도권은 약 19,700여 가구, 그리고 지방은 18,100여 가구로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이제 이렇게 54.6% 그리고 39.2% 정도가 감소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양 실적 이런 물량들은 좀 많이 지금 뭐 과잉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도 보면 일반 분양은 이제 누계 기준으로 약 30만 가구 정도 이제 지금 분양이 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약 18.4% 정도가 감소한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수도권에서는 좀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지방은 좀 감소, 그다음에 아파트는 좀 증가하는 그런 수치에 비해서 이제 그런 비율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외, 그러니까 주택이나 뭐 단독이나 연립 같은 그런 주택들은 좀 이제 감소한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택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허가라든지 이제 분양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주택 거래량이죠. 주택 매매 거래량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수치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12월 15일 날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죠. 그래서 11월에 이제 그런 주택 매매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현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표에서 제시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0만 2,9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2015년 11월 대비해서는 한 5.2% 정도 증가한 그런 이제 그 수치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평균,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서 5년이니까 2014년, 12년부터 12, 13, 14, 15, 11, 12, 13, 14, 15 이렇게 5년이 되겠죠. 5년간의 평균 그런 거래량이 약 한 8만 5천 건이 되는데, 이거에 이제 비해서는 약 한 21.3%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또 누계 기준으로 보면, 누계라는 것은 이제 1월에서 11월까지 합계죠. 그래서 누계 기준으로 보면은 약 96만 4천 건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5년도 11월 그 수치에 비해서는 한 12.8% 정도가 이제 감소한 그런 수치고, 이것 역시 이제 5년 평균으로 보면 5년 평균이 85만 한 6천 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한 수치에 비하면 12.7% 정도 증가한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월별로 보면 이거를 평균 5년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별로나 유형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보면은 수도권은 약 11.3% 정도가 증가하고 지방은 1.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주택 매매 거래량도 보면 수도권은 좀 증가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 지방은 약간 감소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도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68,8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한 6.1% 정도 증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단독 이런 가구들도 약간 좀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수도권은 조금 증가한, 그리고 지방은 약간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유형별로도 보면 아파트나 뭐 단독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뭐 계속 이제 좀 과잉 공급이다, 또 내년 주택 시장이 좀 불투명하다, 또 뭐 어렵다,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지 뭐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꾸준히, 뭐 물론 그 상승률은 이게 줄어들지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치, 올라가는 수치가 지금 어떤 시장 상황에 이렇게 비춰보면 조금 너무나 좀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좀 어떤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 전월세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인이 왜 그런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조사 발표,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12월에 발표했죠. 그래서 11월까지의 지금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동향 조사 발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또 표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16년 11월 이제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월 12일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택 매매 가격은 0.15%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통합은 0.09% 정도 상승, 그리고 전세 가격은 0.15 이렇게 상승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통합을 좀 나눠서 이거를 이제 전세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지 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눠서 보면 전세 가격 상승은 0.15%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월세는 거의 0.0% 정도로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매매 가격 또 전세 가격 그리고 전세 어떤 유형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매매 가격 측면을 보면은 0.15%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대비 그러니까 2016년 10월 대비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5년도 11월이죠. 11월 대비 그게 약간 0.31% 정도 올랐는데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1월에서 11월까지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오른 게 전체적으로 보면 0.66%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1월에서 11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에서 11월에 오른 그 가격 이게 보통 한 3.35% 정도 올랐다고 나타나는데 이게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낮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은 좀 이제 낮아지는 지금 오름폭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좀 이렇게 이제 작년 어떤 그 기간이나 또 올 1월에서 10일까지 기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매매 가격, 그다음에 전세 가격, 또 월세 가격들이 상승폭이 이제 약간 오르기는 있지만 상승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오르는 그런 어떤 이유를 좀 그런 어떤 원인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제 어떤 금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1.25%로 계속 지금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고정돼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이런 금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것은 물론 뭐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바탕을 좀 보면은 좀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내수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내수 경기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특히 뭐 한진이라든지 뭐 동양그룹 이런데 이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서 또 이제 법정 관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그 해고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실업률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측면에서 좀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이제 부동산 어떤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또 뭐 어떻게 전세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게 좀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요 측면에 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가격 물론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항상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동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또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전세가 고공행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좀 이제 집중되고 그런 수요들이 뭐 분양 시장이라든지 우리 기존 어떤 주택 시장 말로는 이제 재고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주택 시장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많게 되면 수요자들이 집중되다 보면 암만 해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또 이에 반해서 공급 측면들은
지금 뭐 특히 뭐 서울도 그렇지만 수도권에 이런 이제 택지 어떤 공급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이 이렇게 폐지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신도시 개발도 없고 또 이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이제 그 택지들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듦으로써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좀 줄어든 그런 영향들이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 보면 이제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지금까지 보면은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양 정책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규제보다는 부양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런 영향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어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그 8.25 정책 때 보면 뭐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좀 공급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던 기대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급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요를 자극해서 더 이제 사람들이 주택시장, 신규 분양시장이나 그다음에 뭐 일반 재고 주택시장으로 몰리게 됨으로써 이제 공급 가격을 더 오르게 하는 특히 이제 매매 가격이든지 전세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잉 공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내년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는 지금 뭐 작년 말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슈 또 하나의 어떤 그 좀 문제점이 좀 문제점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면 이제 2015년도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을 보면 약 52만 5천여 가구에 달했는데 이거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7만 가구에 한 거의 2배가 되는 이런 이제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봤지만 2016년도 11월까지도 약 4만 2천 가구가 지금 4만 42만 가구 정도가 이제 이렇게 집계됨으로써 약 55.6% 정도가 지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도 그렇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인허가 물량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공급의 어떤 과잉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2017년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36만 가구가 지금 분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 과잉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화들을 김동완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전국 13곳 5,200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오류 890가구, 수원 광교 204가구, 서울 가양 30가구, 부산 용호 14가구입니다. 이 중 서울 오류지구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의 투룸형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